공지사항입니다. 잔잔한 경제 이야기에서는 투자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은 시청자분들이 보다 현명한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차원의 영상입니다. 앞으로 기회와 적절한 때가 오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구독자님들과 소통할 예정이오니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혹시라도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얻고 싶으시다면 저의 시간과 노동에 대한 적절한 후원 부탁드립니다. 링크는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Q&A는 구독자분에 한해서만 받겠습니다. 질문은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 나은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잔잔한 경제 뉴스의 잔입니다. 오늘은 6월 28일 2020년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Q&A 섹션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에피소드 1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ERX, 거시, 상품의 특성과 결함, 모의 투자 결과, 가격 차트, 과거 수익률, 원유 수요와 공급, 코비드-19, 미국 경제 전망, 결론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상황입니다. 진아킴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궁금하신 게 원유 가격은 2016년부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정유사의 ETF, ERX, 거시 등은 지속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유지해 왔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코로나가 끝나고 경기가 회복되면 주가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싶으셔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 ERX와 거시에서 나누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경험치에 따르면 ERX보다 거시가 훨씬 변동폭이 커서 오를 때는 거시 포션이 높아 이익을 많이 났지만 최근에 하락폭이 너무 커서 고스란히 이익을 반납했습니다고 말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 ERX와 거시를 장기적으로 갖고 가셔야 되는지 그러지 말아셔야 되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백신이 나오고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보유를 하셔도 되는지 말씀을 하셨고요. 질문을 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진아킴님께서 질문하신 퀘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TI 3개월 차트입니다. 지난 3월 21일, 22일 마이너스 선물 가격이었죠. 38불 정도의 가격이 세를 됐고요.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계속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ERX와 거시 상품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품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초단기 상품입니다. 이거는 장기 상품이 아니고 초단기. 이거는 투자 상품이라고 보기보다는 투기에 적합한 상품이죠. 또한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물이 아닌 선물과 다른 기타 파생금융 상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RX보다 거시가 더 변동폭이 심한 이유는
ERX보다 거시가 보다 복잡한 상품 믹스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일 정산을 하고요. 정확히 가격을 반영을 못합니다. 기초 자산에 대해서. 3배를 사셨는지 2배를 사셨는지 그거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포지션을 임의적으로 늘리거나 줄여야 됩니다. 2%가 부족해도 1%가 부족해도 더 포지션을 더 살 건지 더 줄여야 될 건지 그로 인해서 정확하게 맞지가 않습니다. 98을 100으로 만들기 위해서 2를 더 사던지 101을 100으로 만들기 위해서 2를 더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기초자산 가격을 제대로 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괴리율이 상승하죠. 또한 길게 보유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상품 구조 및 또 기타 비용은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금액이고 또한 수수료를 지불해야겠죠. 상품 설명 1입니다. ERX 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ERX 펀드 상품 설명란에서 가져온 인포메이션입니다. 우선은 영어를 다 읽지 않고 제가 하이라이트하고 빨간색으로 볼드화한 데를 읽어보겠습니다. ERX는 2x leverage exposure 2배 이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이건 인버스가 아니고 인버스가 아닙니다. 포지티브죠. 인버스가 아니고. 여기 보면 마켓 캡 웨이티드 인덱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인덱스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건 실제 현물 자산이 아닙니다. 인덱스 오브 US 라지 캡 컴퍼니 라고 했고요. 또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ERX wasn't designed to be long-term investment but a short-term trading vehicle. 여기서 보면은 장기 투자 상품이 아니라 단기 거래 상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the fund rebalance daily라는 말은 매일 이 ERX가 가격이 변하면 정산을 한다는 거죠. 그 퓨처 거래처럼.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compounding and past dependency라고 했는데 이게 컴파운드가 복리고 past dependency는 이게 중요한 게 계속 컴파운딩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past dependency는 어느 진로에 종속이 되는 겁니다. 어느 방향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이 정상적으로 기초 자산의 가격을 계속 트래킹을 할 수 있으려면 인디펜던스가 돼야 되는데 디펜던스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그 편차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컴파운딩이기 때문에 그 편차가 더더욱 심해지죠. 게다가 2배인데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익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상품을 보겠습니다. 거시 펀드 디스크립션. 거시인데 요것도 2x 데일리 엑스포저라고 적혀 있고 요것도 인덱스입니다. 여기 보면은 ERX랑 다른 게 여기서는 죄송합니다. 오일 가스 익스플로레이션 앤 프로덕션 컴퍼니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업스트림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 고위험을 안고 가는 섹터죠. 여기 보면 deliver 200% of daily performance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도 2x라는 거고 여기서는 업스트림
관련 회사들에 대한 인덱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Gaussian use over the counter derivative to achieve its objective. 요거 보면 한술 더 떠서 OTC 파생금융상품을 사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더 복잡한 거래죠. 그리고 Gaussian should not be expected to deliver 2 times performance of its index for a period longer than one day. 하루 이상 2배의 인덱스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장기는 절대 안 되고 하루 만에 모든 거를 결판을 봐야 되는 상품입니다. 여기서도 Compounding and Path Dependency라고 적혀 있는데 결국은 장기적인 수익을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굉장히 위험한 상품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요게 제가 엑셀로 모의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수익률을. 왼쪽은 ETF EX고 2배고 오른쪽은 ETF 3X입니다. 3배죠. 방향이 맞으면 2배를 가져가고 방향이 다르면 2배를 손해를 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이 나오면 20% 먹고 뒤로 나오면 20% 손해를 보는. 지금 여기서 보면 EX 같은 경우는 원금을 10,000불을 투자했을 때 하루의 등락으로 이 20%가 마이너스 되면 2,000불이 손해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쭉쭉쭉 가면 결국 26번 동전 던지기를 하면 원금의 절반을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3배는 죄송합니다. 3배는 단 12일 만에 원금의 50% 이상을 손해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죠. 예, ERX 현재 가격은 6월 25일 가격은 14불 4센트고요. 하락폭은 7.14%입니다. 이날 오일 퓨처 가격이 8% 이상 조정을 받고 6%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또 레버리지 에쿼리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 바닐라 파생금융 상품이죠. 그거가 적혀 있습니다. ERX 3개월 차트인데 4월 이후로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물론 엄청나게 가격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너무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ERX가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회복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고, 진아님께서 2016년을 좀 물어보셨잖아요. 그때 그 왜 오일 가격이 등락을 하다 회복이 안 되는지. 아까 모의 투자 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미 원금의 상당한 부분을 손실을 봤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힘든 겁니다. 쉽게 말을 해서 주식을 하셨을 때 100불을 투자했을 때 50%를 손해보면 그 원금 50%를 그러니까 100불에서 50불이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원금 50불을 원래 원금 100불로 만들기 위해서는 2배 이상의 수익률이 나야 됩니다. 뭐 수수료 붓고 떼고 뭐 하면, 그리고 텍스를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죠. 이론상으론 원금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절반 잃어버린 원금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2배를 벌어야 된다. 이번엔 맥스 차트인데요. ERX 같은 경우는 것이랑 다르게
펀드 히스토리가 좀 깁니다. 2010년 전부터 있었고요. 2006년인가 그럴 거예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때부터 등락폭을 하다 만약에 2009년에서부터 2011년까지 보유를 하셨다면 굉장한 이익을 보셨고 그 다음에 또 홀드를 계속 갖고 계셨다면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또 피해를 보셨겠죠. 손해를. 또 이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상승을 하다 또 14년 중반에부터 16년 1, 2월까지 대폭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 펀드를 가입을 하셨는지 제가 그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정보로만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락을 해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2020년 초반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하죠. 예, 이거는 이제 10년부터 5년, 3년, 1년, 3개월, 1개월로 보았는데 진아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틀리지 않는다면 가격이 대폭락했을 때 그때 사셔가지고 지금 3개월 동안 이익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개월로 보면 가격이 서서히 떨어져 가고 있고요. 이번엔 것이고요. 31불 15센트고 역시 6월 25일 목요일이죠. 9.74% 하락을 했습니다. 이 거시가 하락폭이 더 큰 거는 거시 안에 있는 상품 구조가 ERX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이고요. 여기서도 레버리지 에쿼리라고 적혀 있고요. Oil and Gas Exploration and Production, 쉽게 말해서 업스트림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회사고 미국 안에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분명히 셰일 오일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포함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OTC 파생 금융 상품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하락폭이 더 클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 이번엔 3개월 차 4월 그 순간부터 계속 증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67.5불 정도의 최고점을 찍다가 그 뒤에 급락을 하죠. 그리고 현재 거의 절반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최고점에서. 예, 이번엔 5년 그래프인데 2016년 이전에 사셨으면 엄청난 손해를 보셨고 그리고 2016년에 사셨다가 조금 홀드 하셨다가 파셨다면 약간의 이익을 조금 그러니까 수익률을 좀 얻으셨을 거고요. 2019년에 사시고 지금까지 홀드를 하셨다면 굉장한 그 피해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네기티브 마이너스 오일 가격이 일어난 뒤에 사셨을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익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맥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시 같은 경우는 ERX에 비해서 펀드가 만들어진 지 역사가 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 정도 그 2016년에 폭락하기 전에 그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만 불에서 거의 뭐 6월 25일 가격이 30불이니까 거의 뭐 상패 정도의 그 굉장한 손해를 본 거죠. 예, 퍼포먼스는 5년 대비 78.62% 그리고 3개월로 보면 127.69% 1개월로 보면 11.54%가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은 마이너스 선물 가격이 벌어진 뒤에 사시고 고점이 일었을 때 차익을 실현하셨다면
굉장한 수익률을 보셨겠죠. 이런 거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하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상품이기보다는 투기 상품에 가깝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ERX와 거시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는 마무리하고요. 이제 경제 지표와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원유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우선 말을 해보겠습니다. 3월 이전까지 공급 과잉이 문제가 됐죠. 산유국들이 원유 하락을 무릅쓰면서 시장 점유율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원유 수요 시장으로 보면 중국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인도, 그리고 기타 제조업 및 수출 국가, 독일과 일본, 한국 등이 해당이 되겠고요. 5월 이후에는 수요 회복이 공급 회복보다 더 큰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이죠. 서플라이 체인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생필품이 원활하게 보급이 안 됐습니다. 2019년 대비 미국 기준으로 가솔린 같은 경우는 80% 회복을 했고요. 결국 20%가 떨어졌다는 거고, 그리고 제트유, 항공유 연료는 50%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7월 달에 유럽 국가에서 국제 노선에 대해서 개방을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약간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안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경제 시스템은 서비스 기반이기 때문에 레스토랑과 바, 호텔, 그다음에 기타 등등 결국은 손님과의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증가될 확률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보다 단시간에 회복을 했습니다. 1차 확진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뿐만 아니라 신흥국가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예외가 있다면 인도와 일본이죠. 그 밖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단시간에 회복을 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느리게 회복을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1차 확진이죠. 지난 2009년 경제 위기로 인해서 긴급 의료 사태 자금이 고갈되었습니다. 재정이 삭감됐기 때문이죠.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서유유럽 국가들이 더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봐도 알 수 있죠. 예, 이제 코비드 19이 이제 불확실성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백신이 개발이 언제 될까? 우선 차트를 보시면 4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꾸준히 오르다가 중순에 숫자가 완만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줄다가 5월 말 6월 초부터 숫자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폭동으로 인해서 시위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확산됐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4월 초순 중순에 숫자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코비드 19 백신 개발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수많은 제약회사와 의대에서 임상 실험을 했지만 다 실패합니다. 미국, 유럽 등 제약회사에서
이름 있는 회사들이 개발을 했지만 다 실패하고 현재는 150군데에서 세계 150군데에서 개발 중입니다. 백신 개발 특수로 주가가 폭등하고 폭락을 반복합니다. 결국은 투기적인 성격이 크다는 거죠.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백신은 단시간에 개발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백신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자금, 임상, 환자가 요구됩니다. 지원자가 있어야 실험도 하겠죠. 심지어 아마존도 플라즈마 방식으로 뉴욕 콜롬비아 대학과 임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모르겠지만 미디어에 뜨지 않는 걸 보니까 그다지 개발이 긍정적인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기와 독감도 매년 도는 것은 늘 변종이 나오기 때문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는 독감으로 사망한 수보다 적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또한 신종 바이러스 발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외에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백신 개발에 대해서 회의적이보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관망하는 상황입니다. 백신 개발이 제때 되지 않으면 경제 불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휴교한 학교 교실의 모습입니다. 현재도 방학이긴 하지만 가을 9월 달에 개학을 한다는 보장이 없고 미국 50개 주 정부마다 다른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9년 이후 거의 10년 이상 지속된 경기 상승, 대량 유동성 공급과 저금리와 마이너스 금리, 미국 제조업 경쟁 상실 가속화, 이번 서플라이 체인 문제로 인해서 확실히 더 한번 보여줬고,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미국의 다우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리콜 사태로 인해서 이미지를 구긴 걸로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실속 없는 성장, 저임금, 서비스 일자리 대폭 증가. 저임금 서비스라는 거는 결국은 레스토랑, 그리고 홈케어, 기타 미니멈 웨이지에 가까운 서비스업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상 최대 부채율과 쌍둥이 적자 폭,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를 말하는 거죠. 중국과 무역 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도 무역 적자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재정 적자는 케어 액트로 인해서 더더욱 커졌고요. 베이비 부모가 은퇴 중에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보다 은퇴해가지고 은퇴 수령을 받고 의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베이비 부모처럼 지금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고 또 그 밖에 더 젊은 세대들, 부모님 세대처럼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직장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회 진출도 늦어지고 구매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집과 결혼, 주택 구매와 또 결혼, 출산이 늦어지는 거죠. 심지어 부모님과 함께 사는 캥거루족도 늘고 있습니다.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방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권력층의 리더십이 부재해져 현재까지 트럼프가 집권하고 이제 민주당과 그 갈등을 겪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및 수많은 경제 제재가 있고 그로 인해서 교역이 늘어나지 않고 자유 경쟁이 약간 왜곡되는 상태죠. 시장 논리가 안 맞고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이 사진을 보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미중 무역 전쟁이죠. 원유 수요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종료가 되고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중국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미국과 거리를 서서히 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백악관에 있는 트레이드 어드바이저가 중국과의 협상은 물 건너갔다. 트레이드 딜은 끝났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원유 가격이 하락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트윗에다가 차이나와 중국과 미국은 트레이드 딜을 준수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또 반등이 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것도 저는 무역 딜이 성사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우선 관망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예, 결론은 ERX와 거시는 애시 당초부터 장기 투자에 적절하지 못한 상품이었다. 초단기 투자에 적합하고 기초자산과 괴리율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짧게는 몇 분, 길게는 하루 안에 그 거래를 끝내고 차익 실현을 해야죠. 일반인에게는 굉장히 부적절한 상품이고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손해입니다. 구조상도 그렇고 또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투기 상품이죠. 경제 전망은 변수가 너무 많고 코비드 그리고 미국 안의 부채 상황 예측 불허한 상황이 너무 많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연단위보다는 주 월마다 포지션을 정리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변동성이 크죠. 미국 정치 경제 상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선 및 벤치마크 이자율 변화.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얘기를 솔솔 하다가 파월이 안 한다고 했죠. 하지만 리보 이자율 및 다른 이자율에 대한 그 변화가 일어날 예상입니다. 그거는 너무 기니까 말씀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세계 정치 경제 지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탈미국화가 가속화되고 미국의 국제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이란이 미국 기지에 대해서 보복한 것을 보아도 이제 미국이 이란을 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미사일 시스템을 미국으로 철수시킨다고 말을 하고 있죠. 예,
현재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 전망을 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관망하는 추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코비드 19 사태로 지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5월 말 메모리얼 데이에 미국 시민들이 야외에서 시간을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